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한 12운성은 천간의 기운과 지지의 환경이 상호 감응하여 빚어지는 천간의 왕세와 진태를 보는 것이라면, 이번에 공부할 12신살은 사주를 구성하는 지지의 상호관계와 운의 지지를 연결하여 기륭을 추론하는 논리입니다. 신살에서 신은 길신의 의미로 쓰고 살은 흉신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지만, 기륭의 진단은 신살의 명칭으로 구분할 것은 아니고 지지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작용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12신살도 12운성과 마찬가지로 12지지의 순환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겁살, 재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 장성, 반한, 역마, 유객, 화계로 12단계의 순환구조를 구성합니다. 12신살은 사주의 연지와 일지를 기준으로 하여 사주의 타지지와 운으로 들어오는 지지간의 신살의 구성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운에서 들어오는 지지를 사주의 연, 월, 일시 각각과의 관계를 신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주 해석에서 신살을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신살은 합과 충의 관계로 변화의 현상을 진단하고 운에서 오는 것이 원인이 되어 원국의 잠재성이 발동하는 것으로, 신살의 발용은 시공과 인과의 관계를 가지며 이러한 관계를 인지함으로써 사주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진단하는 것이 사주와 신살을 보는 의미입니다. 12신살은 지지의 삼합의 구성을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로 연지와 일지를 기준으로 사주 원국의 다른 지지와 운에서 오는 지지가 어떤 신살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지의 삼합은 지장간의 목화 금수와 금수의 같은 요소를 가진 지지들이 생지, 왕지, 묘지의 조합으로 삼합을 구성함을 활용하는 것인데, 생지는 12신살로 지살이고 왕지는 장성, 묘지는 화계로, 그래서 삼합 중 묘지 즉 화계의 다음 글자가 겁살이 되어 겁살, 재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 장성, 반한, 역마, 유객, 화계로 12지지를 순환하는 신살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면 연지와 일치같이 기준으로 하는 지지가 목국인 해묘미 중의 하나라면, 미토 다음의 신이 겁살, 유가 재살, 술이 천살, 해가 지살, 자는 연살, 축은 월살, 인은 망신, 묘는 장성, 지는 반한, 산은 역마, 오는 유객, 미는 화계가 되는 것이고, 화국인 인오술은 술토 다음인 해가 겁살이 되어 순환하고, 금국인 사유축은 축토의 다음인 인이 겁살이 되어 순환하며, 수국인 신자지는 진토의 다음인 사가 겁살이 되어 순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지와 일지같이 기준이 되는 지지는 항상 지살, 장성, 화계가 되는데, 기준이 되는 지지가 인신사해이면 지살, 자오묘유이면 장성, 진술충리이면 화계가 되는 규칙성을 가져 기준이 되는 지지의 신살 구성은
항상, 지살, 장성, 화계 중의 하나가 됩니다. 사주를 구성하는 연월일시에서 연과 월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시간으로 선천이고, 일과 시는 내가 태어난 이후의 시간 구성으로 후천이 됩니다. 선천과 후천의 기준이 되는 연지와 일지의 삼합의 연결성을 보고 생애의 흐름이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변화와 변동을 겪을 것인지를 진단합니다. 선천의 기준인 연지와 후천의 기준인 일지가 같은 삼합의 요소로 연결되면 선천과 후천의 생애 흐름이 일관성 있는 성장과 발전으로 볼 수 있고, 연지와 일지가 다른 삼합으로 구성되면 성장 과정과 직업 선택에서 변화와 변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지가 인이고 일지가 오라면 인과 오는 같은 화국의 요소로 인목의 지살로 시작하여 오화 장성에 이르는 일관된 성장과 발전을 예상할 수 있고, 연지가 인으로 화국의 지살인데 일지가 유로 금극의 장성이면 시작과는 다른 변화된 성장과 발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운성과 12신살은 같은 12지지의 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12신살은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 장성, 반한, 역마, 유객, 화계로 구성되고, 12운성은 절,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로 구성되어 겁살과 절, 제살과 태, 천살과 양, 지살과 장생, 연살과 목욕, 월살과 관대, 망신과 걸록, 장성과 제왕, 반환과 쇠, 역마와 병, 유객과 사, 화계와 묘는 해석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어 서로 연계하면 사주 해석의 의미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번 12신사를 공부하시며 12운성과 함께 비교하는 공부를 권해드리며, 다음 시간부터 12단계의 12신사를 겁살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작한 주제 12신살의 첫 번째 순서인 겁살을 공부하겠습니다. 겁살은 12운성의 절지에 해당하는 신살로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 빼앗긴 것 같은 상태를 말하며 위협, 겁탈, 빼앗김, 부침, 단절, 이별, 고립의 상이 잠재된 것으로 형충파요와 같은 변동을 촉발하는 인자가 올 때 작동합니다. 겁살은 강한 상대에게 패하고 빼앗김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좋은 운을 만나면 빼앗아 오는 경우가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이미 구축된 제도나 시스템을 개혁하고 바꾸는 모의 의미로 쓰여 대모살로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겁살은 고치고 바꾸는 개혁이 필요한 상태에서 빚어질 수 있는 활동으로 철거, 반항, 차압, 강탈, 폭행, 치료, 투기 등의 작용이
유발될 수 있는 상태에서 형충파해와 같은 촉발 요인을 만나면 작동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겁살은 기준이 되는 연지와 일지가 금국인 사유축일 때는 인, 목국인 해묘미일 때는 신, 수국인 신자진이면 사, 화국인 인오술이면 해가 겁살로 12지주 중 인신사해가 겁살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겁살은 연살 반환과 삼합을 하는데 반환과의 합은 득재와 신분이 상승하는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연살과의 합은 사치와 낭비의 부정적 성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또한 겁살은 망신과 충을하여 구설과 시비에 휘말리고 몸을 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겁살은 기존의 것에서 떠나거나 물러나 새롭게 시작하는 변화의 개념으로 재성이 겁살이면 사업이나 직업의 변화, 관성이면 하고 있는 일의 자리와 역할의 변화, 인성이면 공부나 문서의 변화, 식상이면 생업수단이나 의식주의 변화, 비겁이면 동업이나 협력관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겁살을 직업으로 쓴다면 병폐를 없애는 것으로 앓고 있는 병을 고치고 병균을 없애는 의사와 약사, 불법적인 것을 처단하는 법조인, 기존의 것을 자르고 깎아 새롭게 하는 재단사, 이발사 등이 겁살에 속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겁살은 정신과 신체가 분리된 것 같은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시기에는 이사, 투기, 이직, 개업 등의 변화, 변동으로 안정을 해칠 수 있는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겁살은 명칭상 흉신의 의미가 강하게 느껴지는 신살로 불확실에 대한 불안과 공포, 빼앗김의 의미가 각인되지만 현실의 불합리와 부조화를 개선하고 개혁하는 진취적 기능으로 쓸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는 음양을 다루는 학문으로 모든 요소에는 음적인 기능과 양적인 기능이 존재하므로 음양의 양면을 살펴 필요한 선택을 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오늘은 12신살의 첫 번째 순서로 겁살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두 번째 순서로 재살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신살의 두 번째 순서로 재살을 공부하겠습니다. 재살은 12운성의 태지에 해당하는 신살로 어머니 태내에서 보호받는 것처럼 남에게 의지하는 상태와 앞에 온 겁살의 원인으로 모두를 잃는 재액을 입어 갇힌 상과 같은 것으로 수옥살이라고도 합니다. 재살은 합법을 가장하여 실리를 챙기려는 일의 획책, 나에게 질투심이나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 악화, 나를 잘 알고 부끄러운 부분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상대가 앙심을 품은 것과 같이 불안정한 상황이 관계의 변화와 감정이 바뀌면서 재살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살은 재액, 갇힘, 도피, 가로막힘, 불안감, 환경의 지배를 받는 압력의 상황을 말합니다. 재살은 기준이 되는 연지와 일지가 화국인 인오술일 때는 자, 수국인
신자진이면 오, 금국인 사유축이면 묘, 목국인 해묘미이면 유가 제살로 12지지 중 자오 묘유가 제살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제살은 역마, 월살과 삼합을 하는데 역마와의 합으로 억압이나 불안의 환경에서 벗어나는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월살과의 합도 진기하는 기운을 성장의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내가 약하면 소모적인 활동으로 에너지가 고갈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살은 장성과 충을 하는데, 장성과의 충은 큰 인물의 도움으로 억압의 상황을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제살이 중하면 장성이 권위를 실추하는 하극상의 재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살은 어떤 환경이 빌미가 되어 곤란에 빠지는 것으로, 관성이면 명예와 역할이 실추되고 갇히는 환경이 될 수 있으며, 재성이면 거래관계나 돈 문제가 묶이는 환경이 될 수 있고, 인성이면 나를 돕는 후원의 관계가 왜곡되고 단절될 수 있으며, 식상이면 생업과 신체활동을 제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비겁이면 동료와 주변의 인간관계가 악화되는 문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주나 운에서 제살을 맞이하는 상황을 인지하였다면 나쁜 일에 가담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제살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관계를 가려하는 방법으로 제살에 해당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조심하고, 출행, 이사, 사업장을 구함에도 시기를 늦추거나 제살의 방향을 피하는 선택은 재액을 피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살의 환경에서는 동업, 금전결의 보증, 경쟁과 같은 재액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를 금하는 것입니다. 제살의 환경을 질투심이나 나쁜 감정을 다스리고 수신하며 실리를 준비하는 시기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변화의 싹을 틔우는 태지로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신살 두 번째 순서인 제살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세 번째 순서인 천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신살 세 번째 순서인 천살을 공부하겠습니다. 천살은 12운성의 양지에 해당하는 신살로 양육, 육성, 교육, 자립, 분가 등의 의미를 내포하며, 천살은 숙명, 형벌, 절대적인 외압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사건, 사고, 병증과 같이 하늘이 부여한 것과 같은 거부할 수 없는 힘의 작용을 의미하며, 윤리적 혈연관계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부양의 의무를 떠안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또한 실력 이상의 좋은 학교에 합격을 기대하고, 경쟁 상대의 실력을 가늠할 수 없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원하는 것과 같이 간절한 소망을 빌어 구제와 요행을 비는 것도 천살의 행위인데, 그 결과를 뜻하는 대로 이루기는 어려운 것이 천살의 상황입니다. 천살은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한 억압의 상태를 말하지만, 현실에서 빚쟁이나 갑을 관계에서 나를 구속시키는 대상도 천살에 해당하며, 보이지 않는 불안과 공포에서 돌파구를 찾아 벗어나려는 노력도 천살의 행위입니다.
천살은 기준이 되는 연지와 일지가 금국인 사유축이면 진, 목국인 해묘미면 술, 수국인 신자진이면 미, 화국인 인오술이면 축이 천살로 12지지 중 진술축미가 천살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천살은 망신 유객과 삼합을 하는데 망신과의 합은 환경적 외압으로 망신의 상황에 이를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면 신분이 상승하고 재물을 쌓는 전환의 기회로 만들 수 있으며 유객과의 합은 병자의 양육을 떠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상속과 같은 의외의 행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살은 반환과 충을 하는데 충은 공격과 파괴의 의미로 쓰지만 반환은 기인의 도움으로 재난을 벗어나는 반전의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천살은 피할 수 없는 억압의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관성이면 직장이나 조직에서 나를 통제하는 윗사람으로부터 억압을 당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며 재성이면 돈 문제로 엮여 채권자로부터 구속받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인성이면 후원자나 부모가 요구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 식상이면 생업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운신의 제약, 비겁이라면 동료 관계나 단체 활동에서 떠맡은 책임이 나를 압박하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억압된 환경을 말하지만 의외의 횡재와 행운을 가져오는 것도 천살이 주는 묘미입니다. 그러므로 천살의 환경에서는 경쟁의 환경을 벗어나 바람을 피하면서 역량을 축적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불안정한 정신과 육체의 안정을 꾀하고 후의를 도모하는 수양의 시기로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12신살 세 번째 순서인 천살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네 번째 순서로 지살을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신살의 네 번째 순서로 지살을 공부하겠습니다. 지살은 12운성의 장생에 해당하는 신살로 명을 받아 움직이는 새로운 시작의 상입니다. 즉 명을 받아 움직이는 수동적 활동이고 후견의 도움을 받는 움직임으로 지배살이라고도 하며 새로운 시작, 착수, 방향과 진로의 변화, 궤도 수정, 밖으로 나가는 외부 활동 등으로 성장과 발전을 지향하는 좋은 의미로 쓰이는 신살입니다. 지살은 이제 막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어 미숙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삶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하는 시기로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하고 겸손하고 긍정적일 때 기인의 도움을 이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살의 환경에서는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삶을 개척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살은 기준이 되는 연지와 일지가 화국인 인오술이면 인, 수국인 신자진이면 신, 금국인 사유축이면 사, 목국인 해묘미면 해가 지살로 12지지 중 생지인 인신사해가 지살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지살은 장성 화계와 삼합을 하는데
장성과의 합은 미숙함을 기인의 도움으로 실행에 옮겨 성취를 이루는 상이 될 수 있고, 화계와의 합은 원숙한 권위자의 후견으로 성장하는 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살은 역마와 충을 하는데, 역동적인 두 신살의 충은 사고의 위험을 조심해야 하지만, 역마의 충은 정체된 지살의 활동을 풀어 앞으로 전진하는 길을 마련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살은 시작과 방향 전환의 의미로 쓰이는 신살로, 관성이면 직장에서의 자리와 역할이 변화하는 이동과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재성이면 수입과 지출, 돈벌이의 방향이 변화하는 금전 관련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인성이면 결재권, 보직과 같은 명예와 문서의 변화, 식상이면 생업수완과 의식주, 신체 활동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비겁이면 경쟁자나 동업자와 같은 주변 관계의 변화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지살은 새로운 진로와 방향을 설정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궤도를 수정하는 이동과 변동의 환경으로, 공간적으로 보면 적극적인 활동이 펼쳐지는 활동 공간이고 출입의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집이나 사업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대문과 출입문을 내고, 이곳은 사람이 모이고 출입이 빈번한 공간으로 나를 알리는 문패와 간판을 달고 홍보물을 설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은 최고의 위치입니다. 지살은 시작하고 활동하는 움직임의 상으로 갇히고 묶이는 재살과 유객을 꺼리고, 역마는 충의 관계이지만 묶임을 풀어주고 해결하는 좋은 역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신살의 네 번째 순서로 지살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다섯 번째 순서로 연살을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12신살의 다섯 번째 순서인 연살을 공부하겠습니다. 연살은 12운성의 목욕에 해당하는 신살로, 지살에서 시작된 기운을 질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반복된 수련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지식과 경험을 갖추기 위해 수학에 매진하고 기량의 향상을 위해 반복하는 훈련을 참고 견디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라 아이돌과 같이 비범한 발전을 이루려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양적으로 강한 육체 활동을 반복하는 훈련 과정에서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면 재미와 유혹에 빠지는 도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살은 훈련과 수련,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는 시기인데, 사치와 허영, 유흥과 향락의 유혹에도 민감한 시기로 낭비와 사치를 경계하고 반복하는 훈련과 수학의 고통을 감내하는 절제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연살은 기준이 되는 연지와 일지가 목국인 해, 묘, 미이면 자, 금국인 사, 유, 축이면 오, 화국인 인노, 술이면 묘, 수국인 신자, 진이면 유가 연살로 12지지 중 왕지인 자, 오, 묘, 유가 연살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연살은 겁살, 반환과 삼합을 하여 겁살과 합을 하면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허탈에 빠질 수 있으며,
반환과의 합은 노력의 결과를 당당히 드러내어 일약 상승의 기세를 타는 데 도움을 받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살은 유객과 충을 하는데 탐닉과 향락의 도화에 빠진 연살이 충을 받으면 뜨는 아이돌이 실수로 추락하듯이 실수가 액의 화근이 되어 활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연살은 정상의 꿈을 향해 전진하는 과정으로 관성이면 수련의 과정에서 발탁이냐 밀리느냐로 역할의 변화가 결정될 것이고, 재성이라면 목표를 이루면 놀기를 좋아하는 향락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고, 인성이면 배우고 익힌 역량이 발탁과 누락의 전환점, 식상이면 활동의 진태를 결정해야 하는 변환점, 비겁이면 노력의 결과를 평가받아 경쟁자와 차별화되는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연살은 훈련과 수학이 원인이 되어 다음 단계인 월살, 즉 사회 입지를 구축하는 12운성의 관대의 타이틀 획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화의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살의 환경에서는 목표를 확고히 하고 필요한 훈련과 수학에 매진하며 관계에서는 경륜과 지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환을 가까이 하고 노력한 결과를 수포로 돌릴 수 있는 겁사를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은 12신살의 5번째 순서로 연살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6번째 순서인 월살을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신살의 6번째 순서인 월살을 공부하겠습니다. 월살은 12운성의 관대에 해당하는 신살로 연살의 노력의 성과로 타이틀을 획득하여 의관을 갖춰 있고 사회에 진출하여 활동 무대로 오르는 상과 향락과 낭비의 영향으로 에너지가 고갈되는 고초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월살은 육체는 성숙했지만 정신은 아직 미숙한 경지로 월살의 단계는 직함을 얻고 명예가 높아지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미성숙한 독단과 실수가 부조화를 부르면 에너지를 낭비하고 고갈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많은 월살이 겹치는 범중의 시기를 경계해야 하는데, 또한 완전한 고갈의 상태는 깨달음을 얻고 어둠을 밝혀 대중을 이끄는 탈세속적인 종교적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월살의 환경입니다. 월살은 기준이 되는 연지와 일지가 화국인 인오술이면 진, 수국인 신자진이면 술, 목국인 해묘미이면 축, 금국인 사유축이면 미가 월살로 12지주 중 고지인 진술축미가 월살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월살은 역마 제살과 삼합을 하는데, 역마와의 합은 진로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면서 불필요한 활동이 가중되면 고갈의 손실이 될 수 있고, 고갈의 환경에서 제살을 만나면 운신을 제약하는 압박의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살은 화계와 충을 하는데, 화계와의 충으로 정신적 깨달음을 얻는 후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충의 부정적 성향이 발현되면 화려함을 덮고 무대 뒤로 물러나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월살은 사회적 활동의 타이틀을 획득한 상태로, 관성이면 공직에 임관하는 것과 같이 직을 획득하는 것이 될 것이고, 재성이면 사업이나 재물을 취하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갖추는 시기가 될 것이며, 인성이면 인재를 육성하고 후원하는 활동에서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식상이면 개방적이고 혁신적 활동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비겁이면 대중을 이끌고 결집하는 단체와 정치적 활동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살은 노력하여 성장의 발판과 진출의 기도부를 확보하고 전성기를 향해 전진하는 상으로, 이성적인 성장과 관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월살의 환경에서는 넘치는 패기로 무모한 도전과 투기적 행위를 금하고 정신과 육체의 성숙을 위한 노력이 화려한 전성기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은 12신살의 6번째 순서인 월살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7번째 순서인 망신을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신살의 7번째 순서인 망신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망신은 12운성의 걸록에 해당하는 신살로 경륜과 지식을 갖추고 몸과 마음을 쏟아 정점인 장성을 향해 정진하는 상으로 강화된 역량을 믿는 자만과 경솔함이 실수와 망신을 초래합니다. 망신은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의지가 걸록의 성향으로 발현하면 자산 증식, 명예의 승진 등의 기란 작용을 하여 절정에 이를 것이나, 신중하지 못하면 관제와 구설에 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므로 망신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망신은 형과 기가 가장 완벽하게 갖춰진 육체와 정신 활동이 최고조에 이른 인생의 황금기이므로 사소한 실수가 망신을 자초하지 않도록 수신하는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며, 망신에는 명예의 실추를 가져오는 겁살과 같은 흉살의 기운이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신은 기증이 되는 연지와 일지가 목국인 해, 묘, 미면 인, 금국인 사유축이면 신, 화국인 인오술이면 사, 수국인 신자지면 해가 망신으로 12지주 중 생지인 인신사해가 망신을 구성합니다. 망신은 유객, 천살과 삼합을 하는데, 유객과의 합은 막중한 책임과 병자를 떠안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상속과 같은 의외의 재물을 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천살과의 합은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의 굴레를 쓰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조상의 음덕으로 행운을 잡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망신은 겁살과 충울하여 인생의 황금기에 실수하면 구설에 휩싸여 재물을 잃고 명예가 실추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순환과 과정의 단계에는 음과 양이 있으므로 그 환경을 인지하여 길한 것을 취하고 흉한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의미입니다. 망신은 경험과 역량을 인정받고 조직과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단계로, 관성이면 명예의 상승과 함께 빚어질 수 있는 구설이 따를 수 있는 망신의 그림자를 경계해야 하고, 재성이면
재물과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망신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절제가 필요하며, 인성이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이 유명세를 바라는 시기가 될 것으로 시기와 질투를 경계해야 하고, 식상이면 생업수단과 활동 범위를 확장하는 것에 욕망을 앞세우면 망신의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비겁이면 동료나 동업자의 농간으로 시비와 재물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전성기에 이른 망신의 과정은 절제와 경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망신은 격전의 상황과 같이 적극적인 활동이 펼쳐지는 시기로 노력의 성과로 부가적 이득과 수입이 발생될 수 있는 반면,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서는 원망과 시기가 발생될 수 있어 이것이 망신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망신은 실수와 관리 소홀로 빚어지는 의의 상황인 만큼 스스로 경계하고 절제하는 주도 면밀함이 장성의 황금기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은 12신살의 7번째 순서인 망신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8번째 순서로 장성을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신살의 8번째 순서로 장성을 공부하겠습니다. 장성은 12운성의 제왕에 해당하는 신살로 노력과 망신의 과정을 거쳐 최고의 정상에 오른 것으로 지배력을 가지는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입니다. 그러나 정상에 오른 영광의 뒤에는 고독함과 쇠퇴의 그림자가 따르는 것으로 명예를 지키는 수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성의 위치인 장수와 지도자는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공익적 활동의 중책을 수행하는 자리로 사심이 없고 공명정대해야 하는 중용의 도가 수성의 덕목이 될 것입니다. 장성은 자연의 순환인 근묘화실로 보면 꽃을 피워 절정을 뽐내는 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꽃을 피우는 것은 유전자를 이어갈 씨앗을 얻기 위함이고, 장성은 그냥 정상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야 하는 결실의 책임이 따르는 위치로 영광과 명예로운 퇴진의 고칭이 겹치는 시기입니다. 망신은 기준이 되는 연지와 일지가 수국인 신자진이면 자, 화국인 인오술이면 오, 목국인 해묘미면 묘, 금국인 사유축이면 유가 장성으로 12지주 중 왕지인 자오묘유가 장성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장성은 지살 화계와 삼합을 하는데, 지살과의 합은 장군의 권위와 위용을 드러내어 활동을 시작하여 역동성을 발휘하는 동기를 일으키게 될 것이며, 화계와의 합은 책임을 다한 장군이 결실을 거두고 화려한 퇴진을 준비하는 상이 될 것인데, 화계의 입장에서는 장군의 눈에 띄어 음지에서 양지로 발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장성은 제살과의 충으로 권위와 명예에 도전을 받는 하극상이 발생하여 수옥의 빌미가 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으나, 제살은 12운성의 태로 새로운 혁신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성은 노력과 실패의 과정을 거쳐 최고의 위치에 이르고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하는 단계로, 관성이면 자신이 추구하는 분야에서
노력의 성과로 독립적 위치를 확고히 하여 명예와 나눔을 실현하는 위치에 이른 것이며, 재성이면 노력의 결과가 현실의 부로 창출되어 명예를 추구하는 욕망을 확장하려 할 것이고, 인성이면 축적한 지식과 총명함이 권위를 인정받아 명예를 구축하는 것이 될 것이며, 식상이면 갈고 닦은 활동 역량이 전문성을 인정받는 최고의 권위를 펼치는 것이 될 것이고, 비겁이면 조직과 집단에서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는 전문가 또는 리더의 위치에 이르게 될 것으로, 장성은 각각의 역할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명예와 함께 공적인 책임과 나눔을 요구하는 위치로 덕을 베풀고 겸양한 태도가 명예를 지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 장성쌀의 활용은, 장성은 위기를 타개하고 악의 침범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역할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장성쌀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쉽게 벗어날 수 있고, 건축을 할 때에는 장성쌀의 방향은 튼튼한 벽을 쌓고 출입문은 장성과 합을 하는 지살의 방향으로 내면 안녕을 지키면서 발전하는 방책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12신살의 8번째 순서로 장성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9번째 순서로 반환을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12신살의 9번째 순서로 반환을 공부하겠습니다. 반환은 12운성의 쇠에 해당하는 신살로 정상에서 물러남을 뜻하지만, 임무를 마친 장군이 전리품을 수습하여 말한장에 오르는 상으로 권위와 위엄을 뜻하며 정상에서 명예롭게 낙향하는 여유로운 모습으로 능수능란함과 명예가 인정되고 보장된 안식처로 돌아가는 것이 반환의 시기입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약해진 위상은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영광을 지키고 존경받는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탐욕을 버리고 안식을 추구하는 것이 명예를 지키고 평안을 누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반환의 시기는 경험의 완숙함을 바탕으로 현실을 인정하고 타협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면 왕지를 지나온 경륜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존경받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환은 기준이 되는 연지와 일지가 목국인 해묘미이면 진, 금국인 사유축이면 술, 수국인 신자진이면 축, 화국인 인오술이면 미가 반환으로 12지지 중 고지인 진술충미가 반환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반환은 겁살, 연살과 삼합을 하여, 겁살과 연살은 잘 쓰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반환에게 혁신의 기회와 동력이 될 수 있으면서, 겁살은 탐욕으로 명예를 손상하고 축적한 재물을 잃게 될 수 있고, 연살은 향락으로 말에서 떨어지는 낙마의 위험과 명예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은 천살과 충을 하는데, 천살과의 충으로 하늘에서 내려진 것 같은 뜻밖의 행운이 열릴 수 있으며, 반면 부정한 일이 불거지면 대항할 수 없는 재앙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반환은
정상에서의 영광이 명예로 추앙받는 안락한 환경이 될 수 있으나 이 시기의 탐욕과 향락은 불명예와 추락의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반안은 최고의 위치에서 물러나 유유히 안식을 취하는 아름다운 퇴진의 시기로 관성이면 관록과 명예를 인정받아 고문이나 명예로운 역할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며, 재성이면 지나온 역할을 인정하는 보상과 변화된 역할이 재물을 축적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인성이면 경륜과 지혜를 활용하여 후원과 후진을 육성하는 등 명예로운 역할이 될 수 있으며, 식상이면 지나온 역할과 쌓아온 능력이 새로운 활동을 확장하는 기회를 만들 것이며, 비겁이면 원숙함을 바탕으로 조직과 집단을 이끌고 지도하는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안은 삶의 순환에서 절정에 이른 명예와 영광의 과정에서 축적한 전리품과 같은 재물을 축적한 안락함이 본질적인 의미로, 가정과 사업장에서 반안의 위치는 금고나 기증품을 보관하는 위치로 활용하고, 이사나 여행의 방향을 정할 때도 반안의 방향을 선택하면 안락하고 재물이 따르는 위치가 될 수 있으며, 급전이 필요하거나 위험에 노출되어 도움을 청할 때도 반안살의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면 피신처를 마련하기 좋을 것으로 힐링과 재화의 축적에 유용하게 쓰이는 신살입니다. 오늘은 12신살의 9번째 순서로 반안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10번째 순서인 영마를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신살의 10번째 순서로 영마를 공부하겠습니다. 영마는 12운성의 병에 해당하는 신살로, 역은 지친 사람이 쉬는 곳이고, 마는 움직임의 의미로, 영마는 양재의 활동이 음지로 이동이 가시화되는 시점이며, 쉬는 장소, 이동, 변동, 변화, 방황의 의미와 낯선 변화를 겪는 고신의 상을 내포합니다. 영마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움직여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지만, 움직여서 서로를 연결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갇힌 것을 풀어내는 것도 영마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자연의 순환에서도 영마는 확장하는 양재의 활동이 음재의 활동으로 변화하여 수확하고 저장하는 결실을 향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단계로, 기존의 양의 활동은 쇠락하지만 영마는 새로운 꿈을 향한 움직임인 것입니다. 영마는 기준이 되는 연지와 일지가 수국인 신자진이면 인, 화국인 인오술이면 신, 목국인 해묘미이면 사, 금국인 사유축이면 해가 영마로 12지지 중 생지인 인신사해가 영마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영마는 제살과 월살과 삼합을 하는데, 제살과의 합은 제살을 구속해서 풀어낼 수 있지만 영마의 힘이 약하면 오히려 갇히는 상이 되고, 월살과의 합에서도 불필요한 움직임으로 에너지를 소진하면 고갈의 상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영마는 지살과 충을 하는데, 동적인 두 요소의 충돌은 사고의 위험이 될 수 있지만
외적 활동으로 잘 결합하면 명예와 재물을 얻는 성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역마는 지금까지 활동을 전환하여 새로운 꿈을 향해 가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역마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피동적인 움직임이면서 기존의 것을 마무리하고 결실과 새로운 꿈을 향한 움직임을 뜻하는 것으로, 관성이면 직장이나 소속된 조직의 변화로 인한 이동과 변화의 움직임이며, 재성이면 돈 문제로 인한 변화와 남성의 경우는 이성의 문제로 인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고, 인성이면 배우고 익히는 과정과 문서로 인한 변화 변동을 예상할 수 있으며, 식상이면 생업수단과 의식주의 환경 변화로 인한 움직임이 될 수 있고, 비겁이면 경쟁 환경과 동업관계로 인한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역마의 움직임은 피동적 활동의 의미를 가지지만, 움직임은 양자를 연결하고 소통하며 해결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인을 선택할 때라든지 직장을 구하는 취업을 부탁할 때는 역마살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역마는 피동적인 움직임으로 원국이나 운에서 역마가 겹치거나 배우자의 선택에서 역마끼리 만남은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후손이 역마생으로 태어남은 미래의 가문의 번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신살의 10번째 순서로 역마를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11번째 순서인 유객을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신살의 11번째 순서로 유객을 공부하겠습니다. 유객은 12운성의 사에 해당하는 신살로 노력과 고초를 겪으며 올라왔던 정상에서 물러나 겪게 되는 우울과 비관, 연예인이 떴다가 추락하여 겪는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비관적인 환경으로 재해, 핍박, 질병, 우울, 침체, 희생 등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유객은 육체적 활동은 정지되고 정신만 살아있는 상태로 혼란과 비감이 지배하는 환경이지만, 반면에 한 알의 밀알이 썩어 더 많은 결실을 가져오듯이 충전의 시기로 활용하여 정신을 바로하고 새로운 지향을 찾는 방향 전환을 모색하면 새로운 출구를 찾는 창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유객은 곤경을 헤어나려는 속전속결의 지름길을 찾는 응축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로 움직임이 민첩하고 스피드하며, 간절함은 음덕이 내려지는 기운을 열 수 있습니다. 유객은 기준이 되는 연지와 일지가 금국인 사유축이면 자, 목국인 해묘미면 오, 수국인 신자지이면 묘, 화국인 인오술이면 유가 유객으로 12지지 중 왕지인 자오묘유가 유객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유객은 망신 천살과 삼합을 하는데, 망신과의 합은 고통의 구설이 겹치는 갓난의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육친관계에서는 희생의 이면에 유산을 받는 득제가 있을 수 있고, 천살과의 합은 거부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객은
연살과 충을 하는데 유객과 연살은 사지와 도화의 기운으로 곤경에 지친 마음을 향락으로 이끄는 탐닉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고난을 벗어나는 새로운 출구를 열 수 있습니다. 유객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는 과정이지만 간절함이 새로운 길을 여는 반전을 만드는 행운도 따르는 과정으로 관성이면 조직과 사회에서 역할이 밀려나는 고통이 오히려 사정의 바람을 피하고 재기하는 길이 될 수 있고, 재성이면 부모의 양육을 홀로 떠받는 고통의 감수가 유산을 독차지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인성이면 문서 행위가 예기치 않은 고충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고, 식상이면 생업수단에 곤란을 겪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며, 비겁이면 경쟁관계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는 환경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유객은 기능의 정지와 같은 고난을 얘기하지만 지혜를 발휘하면 새로운 길을 열고 의의 복을 받는 시기가 될 수 있으므로 충실하게 간절한 소망을 추구하는 노력의 시기로 활용하면 새롭게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열게 될 것입니다. 유객은 액의 이면에 조상의 음덕이 통하는 길로 사업장의 출입문을 유객의 방위로 내면 빠른 발복이 이루어지는 조상의 음덕이 통하는 자리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객은 애군의 대명사로 쓰이지만 절실한 간구가 전화의복의 길을 여는 음덕이 작용하여 지성이면 감천의 의미가 통하는 신살입니다. 오늘은 12신살의 11번째 순서로 유객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12신살의 마지막 순서인 화계를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12신살의 마지막 순서로 화계를 공부하겠습니다. 화계는 12운성의 묘지에 해당하는 신살이며 화려함을 덮는다는 의미처럼 전성기를 지나 큰일을 마무리하고 정신수양과 탐구에 몰입하여 음지에서 새로운 양지를 지향하는 예술, 철학, 종교적 지향성을 가집니다. 화계는 자연순환으로 보면 씨앗을 거둠으로써 이전의 과정은 끝을 맺지만 씨앗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발원하는 배아를 생성하는 과정이 되는 것과 같이 한 순환의 마무리이면서 새로운 순환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재생과 복구도 화계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또한 화계는 12운성의 묘지에 해당하여 육체적 활동을 멋추어졌지만 정신과 영감이 활성화되고 고유성을 지키는 수성, 고독, 순박, 소탈, 총명함이 화계의 특성입니다. 화계는 기준이 되는 연지와 일지가 수국인 신자진이면 진, 화국인 인오술이면 술, 금국인 사유축이면 축, 목국인 해묘미면 미가 화계로 12지지 중 묘지인 진술축미가 화계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화계는 지살 장성과 삼합을 하여 시작이 완성을 이루고 결말을 맺는 삼합의 구성 중 가장 이상적인 결합으로 화계와 지살과의 합은 음지에서 준비를 마치고 양지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며 장성과의 합은
정신과 육체가 합일하여 이룬 목적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화계는 월살과 충을 하면 화계로서는 정신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인데, 월살은 12운성의 관대의 요소로 공든탑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화계는 육체적 활동은 보이지 않지만 정신적 탐구가 활성화되어 집중력과 창의성이 활성화되어 관성이면 조직과 사회에서 후견이나 멘토 같은 고문의 역할을 하게 될 수 있고, 재성이면 축적한 지혜를 바탕으로 지적 재산을 활성화하는 시기, 인성이면 후원과 지적 역할이 명예를 높이게 될 것이고, 식상이면 연구와 탐구 활동에서 새로운 변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비겁이면 공동체 활동에서 정신적 리더의 역할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계는 한 과정을 완수하고 보이지 않는 노력을 통해 비범하고 탁월한 재능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때를 만나면 다시 시작하고 꽃을 피울 수 있는 양육과 재생의 의미를 가지는 신살로, 융합하고 설득하는 능력이 화계가 가지는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화계를 가진 사람은 개인과 사회 문제에 대한 자문과 후원의 역할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실패를 복구하려 할 때 화계살을 가진 전문가를 선택하여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계를 끝으로 12신살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12신살과 12운성은 자연의 순환구조에 기반하여 생장수장과 흥망성쇠의 과정을 각 단계의 명칭으로 명명한 것이므로, 각 단계에는 그 시기와 환경에 따른 길흉의 양면적 요소가 있는 만큼 명칭의 의미보다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 새로운 주제를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